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라고 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거든요. 갔냐, 먹었냐, 네 돈 썼냐, 이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서초동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빌드업인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다는데? 직위원? 그 정도 사람은 아니야, 직위원이.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조의대까지 물러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뭐 조사는 했는데 그러면은 객관성 있게 뭐 외부 인사까지 해가지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가 조사를 4개월간 했으면 그걸 내놓으라 이거야. 저희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네가 조사한 게 뭐냐 이거죠. 또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이 김인택은 면세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고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영식 앵커님. 네, 김인택 그 면세품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만 원 상당의 명품 면세품을 할인받아서 대리 구매를 했다는 의혹이고요. 이게 2025년 4월하고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여권 사진을 면세점 직원에게 제시해서 톰 브라운 남성용 바람막이 재킷 그리고 여성용 스카프 이 두 가지를 8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제 결제는 일부만 된 거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판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당연히 그 명품을 수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그런 그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그 이후에 면세점 팀장의 제안으로 재고 처분 차원에서 코트 두 벌을 구매하기 위해 여권 사진을 전달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자 속보를 보니까 그 공수처 쪽에서 수사에 직접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 판사인 이 판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게 오늘자 20분 전에 속보로 떴습니다. 이런 거 갈취 아닙니까? 예, 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부터 검사까지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아주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고 그 견고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태도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 검사가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제기했는데 지청장이 거꾸로 검사 불러가지고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사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부장 검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판사는 저렇게 예를 들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을 벌이는 이유는 사법부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가라고 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답답한 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런 사법개혁을 얘기하면 또 상권 분립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막으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검찰개혁, 사법개혁 거기에 또 플러스에서 언론개혁 오늘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무슨 뭐 하얘진 머리 뭐 이런 얘기도 뭐 초췌한 모습 이런 걸 보면 한국 사회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는 또 다른 중대한 좀 기로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뇌물을 받아도 어느 정도 뭐 좀 미일하게 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합니까? 지금 직위원도 그거 아닙니까? 룸사롱을 몇 번 갔는데 직위원이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사진 찍으러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 5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제 천대엽 행정처장인가 법원이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위원이 한 명은 또 법원 인사인데 이렇게 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던데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보통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가끔 그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같으면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것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찰 결과를 이제 감찰의 결과를 확정시키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예. 그럼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접대를 받았다. 그것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어떤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를 하는 거고, 그거는 외부 인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법원 행정처 안에 있는 윤리감사실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징계 내용을 결정하면 되는 건데,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게 저는 왠지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징계거리가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법원 내부적으로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판사들끼리 자기 식구라고 봐줬네, 이런 욕을 먹기 싫으니까 외부 인사들을 불러서 이거 판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법원 외부 인사들이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약간 면피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저도 아닌가? 그래요. 만약에 이거 예. 제대로 밝혀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칠까 싶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5달 동안,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외부에다가 우리가 조사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 최종 결론 내릴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게 조사를 했는지. 왜냐면 그 법원 내부에 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내부 직원들 감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사를 한 건데, 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나와도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4개월간 이렇게 뜸들이고 있다가 계속 질질 끌다가 사실 별 문제 아니었어,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문제이고요. 또 시간 끌어가지고 외부 감사기관 통해서 직원이 그 룸살롱 접대 받았네, 이거 징계해야 되겠네, 이것도 지금 심각해지는 게, 지금 재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 거야 이렇게 하니까 12월까지 1심 끝낼게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지기현이.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가 만약에 바뀌면 이 상황에서 1월 달에 일단 시간 끌다가 석방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나와도 매우 심각한데 지금 그냥 책임 떠넘기기처럼 저는 비춰져요. 왜냐면은 외부 감사기관에 이거 좀 살펴보게 하겠다라는 말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또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수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도 지기현의 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라고 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가지거든요. 갔냐, 먹었냐, 네 돈 썼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대법원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발표했다가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역풍을 대법원이 맞거나 사법부가 맞거나 여러 문제가 될까봐 지금 하나의 쿠션을 박아서 외부 심의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6명의 외부 인사 그리고 1명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부 인사 총 7명의 심의를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객관적이라고 주장은 하겠습니다만 이 외부 심의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왜 굳이 이걸 맡겨야 됩니까? 대법원 조사 결과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면 있는 그대로 발표돼도 되죠.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이럴 이유가 하등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 끌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기현이 뭔데요? 지기현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 이런 과정까지 다 거쳐야 됩니까? 뭐 돼? 사법부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초동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빌드업인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다는데? 지기현? 근데 그 정도 사람은 아니야, 지기현이.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전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건 소위 법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김영남 전 의원님이나 김정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끌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기현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입장을 밝혔을 때 국민적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외부인의 최종적 검토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명이 됐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은 민주당 또는 이쪽에서 제기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매우 좀 우려스러운 과정이고, 이 또한 제가 볼 때 조이대 작품이겠죠. 김용민 의원이 이것을 법사위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지난 5월입니다. 지금 벌써 4달 지났다니까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불거졌을 때 그때 지기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룸살롱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찍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원래 뭐 양주 이런 것도 안 먹는다. 나는 삼겹살에 소맥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뭐냐 이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그 룸살롱 가가 이제 밥을 먹고 1차. 그 다음에 거기를 가서 사진만 찍고 나는 나온 거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변명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룸살롱은 예약 안 하면 못 간대요. 그런데 우연히 올라온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고 후배들이 룸살롱을 간다고 해서 거기 가서 나는 사진만 찍고 나왔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판을 그렇게 하고 수사도 그렇게 한답니까? 그때 5월 14일 날 김용민 의원이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질의하던 당시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확인하겠다고 한 지가 4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직위원 물러나라, 조의대까지 물러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뭐 조사는 했는데 그러면은 객관성 있게 뭐 외부 인사까지 해가지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가 조사를 4개월간 했으면 그걸 내놓으라 이거야. 저희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네가 조사한 게 뭐냐 이거죠. 일단 대법원이 조사한 거 밝히면 직위원이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얻어 마셨다라고 하면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판사께서 그렇게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정말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이거는 민간인한테 맡겨보자. 법원의 그 감사를 믿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추잡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진을 왜 찍어, 여기 가서? 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명하시고 대단하신 판사님이라면 자기가 아는 고향 후배들, 뭐 후배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사진 찍자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사진을 찍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법원에서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면피를 하건 아니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이 재판부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법원 내부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자라고밖에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견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다 일단 심리는 다 끝내겠다고 얘기하고 1월 6일 이전에 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심리가 끝나면 1월 6일인가요? 그때 이전에 재판 결과를 1심을 낼 수 있습니까? 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12월까지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내란 재판.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못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증인도 많고. 게다가 그러니까 아직 불삭 남아있는 증인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해도 끝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다 판사 한 명 딸랑 더 붙인다고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판사는 내란 재판하고는 상관없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맡아라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가 안 해서 아는 거지 뭐 다른 일 하느라고 지금 직위원이 못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기시감이 드는 게 뭐 물론 좀 그 인적 구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외부 심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저 이제 대법원의 외부 심의위원들 뭐 이런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징계위원 그 사태와는 좀 뭐 다른 문제이긴 하죠. 인적 구성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검찰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3명이 들어가는데 그 3명이 누구와 가깝고 또 어떤 의견을 과거에 뭐 냈던 사람들이고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었던 것이냐라는 그 논란으로 또 휘말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가 6명 들어가니까요. 또 이 6명을 가지고 조희대와 어떤 사이고 직위원과 어떤 사이고 법원에 있는 사람과 어떤 사이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휘말리게 만들려고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기시감이 든다는 거죠. 보수 이런 형님, 일이- 예. 보수 형님 TV님께서 내가 룸사롱 가서 삼겹살 주세요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룸사롱 가서 삼겹살 주라고 하면 쫓겨나죠. 그렇죠. 아, 삼겹살은 안 되고 언양 불고기 정도는 뭐. 야,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먹방은 언양 불고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 오늘은 김종원 원장님 술 한 병 가져오라고 할 걸 잘못했네. 제가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상가집에 있어서 왔기 때문에 계속 마셨어요? 아니 방송 때문에 어떻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가끔 마셨습니다. 해장하셔야죠. 그러면 해장. 예. 오늘 먹방 언양 불고기로 할 건데요. 지금 먹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힘당은 이제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송원석이 지금도 사과 안 하고 있죠. 나 죽을 뻔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했죠. 곽규택이 박지원 의원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사모님 뭐 하세요? 그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거는 뭐 필리버스터로 이제 막지만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통과를 시켰잖아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국힘당에 이 누굴까? 여성 의원이라고 하는데 호남에는 산불 안 나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좀 이따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짚어봅시다. 아이 세상에 국힘당은 사람들 맞습니까? 뭐 위원정당 해산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좀 인간들로 구성되지 않은 집단은 그걸 정치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 이번에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호남은 불 안 나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이번에 밝혀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송원석이 드러났죠. 아직도 지금 사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이 있잖아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예. 시각장애인은 훨씬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서미화 의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고 그래요. 서미화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대표님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저도 마지막으로 전남 무안군 출신 고향입니다. 호남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고 망언을 내뱉은 의원이 누구인지 저는 소리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숨지 말고 즉시 자수하시고 호남인과 전 국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걸 호남인한테만 사죄할 문제입니까? 김유정 의원님? 이거는 뭐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직도 사퇴해라. 이건 진짜 망언 중에 망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상황이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은 전무후무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그 관련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에 앞서서 지금 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을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앞에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라고 우원식 의장이 물었는데 그 와중에 네라고 답변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그 와중에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이 무슨 형태의 망언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여성 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바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자도 저는 색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우리는 대략 알고 있으니 영상도 있다 하니 자수하십시오. 서미화 의원은 누군지 알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누군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같습니까? K K 의원? 의원 같다는 생각이 K, 많이 예, K 같습니다. 드는데요. L과 K가 거론이 됐는데 L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미자냐 김정재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댓글에는 김정재라고 많이 올라와요. 저도 김정재 목소리 같기는 합니다. 목소리가 근데 이거 바로 나와요. 송은석이도 그때 우리가 듣자 말자 우리 정의원님들이 귀신들이에요. 바로 송은석이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정재 같다고 그러는데 김정재는요. 지금 통일교에서 경북 도당 위원장이잖아요. 통일교에서 후원 받은 것 가지고도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용남 의원님. 네. 누구 같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이미자 의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고 경북이 지역구다 뭐 그렇게까지는 특정이 된 것 같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자 의원 목소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 본인이 빨리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 박영시 앵커님. 저는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를 저렇게 큰 목소리로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그 옆에 으흐흐흐 하는 새끼들 그 사람입니까? 같이 뭐 이제 이런 그 발언에 가담하고 공감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재난 앞에 사실 지역이 중요합니까? 재난 앞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심지어 뭐 모금 운동까지 해주시고 자신이 직접 쇼핑몰에서 결제해가지고 생수까지 배달해서 그 피해 지역과 재난 지역에 배달하신 국민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그 어떤 좌우에 대한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불이 안 나냐라는 어떤 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뭐 인간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이므로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요구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유독 국민의힘 쪽에서 망언이 계속 이어지는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그 말이 나올 맥락이 아니죠. 맥락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야가 합의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추진했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법안이 통과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의원이 갑자기 호남에 예를 들면서 호남에 산불 안 나나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K 의원을 얘기하는 김정재 의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근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본인이 분노하는 상황들을 이런 특정한 지역에다가 화풀이하는 식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래서 이건 분노로 넘어갈 게 아니라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되니까 혐오 발언의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특히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엄중하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비나 더 내렸으면 좋겠다. 예. 사진 잘 나오게. 김성원이. 예, 그 얘기 했다가 엄청나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당직도 내려놓고 완전히 두문불출했다가 이제서야 이제 활동을 개시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부적절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요, 송원석이 또 이 여성 의원 그리고 곽규택이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 목소리나 그 톤으로 봐서 본인이 영남 지역구 의원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이 영남 지역의 큰 산불 피해에 대해서 특별법 만들어 지원하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서미화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서미화 의원 전화번호가 없네.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나나찡님. 저도 호남 사람인데 산불 났을 때 기부도 했습니다만 너무 불쾌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희 집도 영남 지역 이번 산불에 재난지원금 보냈거든요. 그러면 호남인 저는 어떡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은 어떻게든지 예방해야 되고 또 피해가 났으면 빨리 지원하고 복구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서 저런 망언을 저따위 말을 막 쏟아낸다는 게 그것도 여성의원 이럴 때 여성의원 이게 더더군다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소식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뭐 웬만큼 난리를 쳐야죠. 그거는 참 저도 뭐랄까 아쉽다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출장이었거든요. 예. 사실 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유엔을 간 기회에 물론 정상회담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 그 물밑에서 지금 얼마 전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구두로만 이야기가 됐던 3,500억 불 투자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 문제가 그냥 언론지상을 도배를 하면서 그게 비중이 너무 작게 다뤄졌어요. 거기다가 대고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트럼프가 주최한 정상들 간의 만찬을 140여 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갔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갔냐,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SNS에다가 경알 모시고 외알 모시고 외교도 잘 모른다라면서 셀프 왕따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마당에 가가지고 관세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기 30초 그 사진 찍겠다고 가란 말입니까? 가가지고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조지아주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왔는데 거기 가서 히덕거리고 웃고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벨도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도 하고 그런 거 이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가가지고 제일 잘한 게 그 만찬에 안 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뭐 떼죽으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트럼프 만나서 악수하면 뭐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 가가지고 뭐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귀싸대기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는 볼 수 없어. 이렇게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아주 안 간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고 좀 있으면 또 만나잖아요. 한 달 있으면 또 만나잖아요. 아니, 지금 경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그 지금 국가 정상이 주최한 만찬에 가가지고 그러면 악수하고 웃고 돌아옵니까? 트럼프는 날강도 같아요. 이건 그리고 기본적인 품성도 유엔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따구 얘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실수가 좀 있었는데 유엔에 와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는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와 고장난 프롬프트뿐이다. 이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너도 아니잖아요. 각국 정상들 한 15분 연설하는데 본인 혼자 1시간 가까이 1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부동산 업자로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업자 시절에 유엔 그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트럼프 당시 이제 업자가 입찰을 넣었어요. 안 됐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공사를 주라고 계속 한 거야. 근데 결국에 그 공사를 못 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여기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요, 트럼프한테 감정 안 좋아요. 완전 전형적인 뭔 일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의도에 트럼프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예. 저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신 거였군요. 그냥 그냥 기분 나빠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그건 저 당첨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막 들어오기를 막 바라오랬는데 아유 트럼프 지긋지긋해. 근데 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마가의 세계화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저는 마가의 세계화의 핵심적인 지대가 어디냐면 유럽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11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최초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엔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 있는 극우 세력들의 결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전지구적인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기후 위기를 최고의 사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트럼프 시대의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난감합니다. 이게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유지하면서 상식적인 어떤 서로의 합의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 그럼 이런 구조들에서 그 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국민적 지지, 국민적 합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커녕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해대는 국민의힘을 보면 참 앞으로 갈 길이 난감하고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답답한 생각뿐입니다. 예, 자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우리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 재판받는 모습 중계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법원이 릴리즈를 안 했군요. 월요일날 보도 뭐 주말에들 다 보시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월요일에는 이렇게 망언을 뱉은 그 의원 누군지 밝혀지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